자, 미분 계수입니다. 미분이 아니라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자, 근데 미분 계수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뭐냐? 일단 증분이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얘는 증분은 쉽게 말하면은 증가하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얼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함수에서요, 그러니까 직선에서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란 말을 우리가 썼었죠. 그렇죠? 그 증가량이에요. 그게 이 증분이라는 두 글자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 속에서의 기울기는 x 증분 분의 y 증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 증분이라고 쓰는 것조차도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모 x라고 해가지고 써놓고 얘를 x의 증분이라고 해서 읽는데, 근데 그 아래 뭐라 써있어? 이 세모가 무슨 뜻이야? difference라는 의미에서 온 거래. 그래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델타라고 읽는데요. 그래서 델타 x, 델타 y라고 읽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근데 여기 옆에 그래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얘는 A, FA라는 점이고요. 얘는 B, FB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요런 직선이 이렇게 해서 있겠죠. 그렇죠? 저 파란 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직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델타 x가 뭐예요? b-a라는 거예요. x값 뒤에 있는 x값에서 앞에 있는 x값을 뺀 거란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 델타 y는 뭐예요? 뒤에 있는 y값에서 앞에 있는 y값을 뺀 거예요. 그래서 얘는 fb-fa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b-a 분의 fb-fa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 미분 시작 안 했어요. 여기는 다 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다들 아시죠? 자, 그러면은 그 아래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나오네요. 용어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해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오늘 좀 개념 설명을 할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변화한 비율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직선의 기울기라고 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외우기가 편해요. 1차 함수에서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었던 거가 그게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표현 방법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이거 뒤에 있는 건 아까 내가 써줬던 그거죠? 그쵸? b-a분의 fb-fa.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b-a는 x 증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b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a 플러스 델타 x. 자, 그래서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 거야. 여기 봐봐요. 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b-a가 델타 x였으니까 여기가 델타 x로 변한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 두 개씩 모두 암기하셔야 돼요. 두 개가 용도가 다르고 둘 다 쓸 거예요. 우리가 미분을 할 때. 그래서 두 개씩 모두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b-a분의 fb-fa 그리고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그쵸?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x의 값이 a에서 변할 때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자, 그래서 예시를 잠깐 보게 되면 fx 주어져 있고 x의 값이 마이너스1에서 2까지의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1, 2 평균 변화율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2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하면 되겠구나. 여기 써져 있어요. 요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b-a분의 fb-fa였지 하면서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됐나요? 넘어갈까요? 네. 자, 다음에 미분계수라고 해서 나왔어요. 얘는 무슨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이에요.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제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네 미분에 대해서 설명해봐가 아니라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해보게 라고 말해요. 미분이라고 말하면은 알아채니까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학원 강사 면접 때도 많이 물어봐요.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 이제 학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수학을 잘 아는가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원 강사한테 이렇게 면접 본 학원 강사한테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죠? 하면은 바로 탈락이야. 왜? 순간 변화율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어. 평균 변화율은 뭡니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그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델타 x분의 델타 y. 아까 이게 뭐였어요? 얘가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렇죠? 평균 변화율. 아까 그 기울기는 내가 그냥 여러분들 부연 설명하려고 쓴 거고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두 가지 용어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평균 변화율 아까 두 번째 식을 썼죠, 지금. b-a가 델타 x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래 써져 있던 두 번째 식을 쓴 거예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fa. 그렇죠? 평균 변화율. 근데 여기에서 뭐를 보냈어? 델타 x를 0으로 보냈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 평균 변화율에서 x 증분을 0으로 보낸 거야. x 증분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이 가까워지는 값. 그게 순간 변화율이야. 얘가 극한의 정의를 활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은 평균 변화율 식에다가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만 붙여주면 돼.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되어 있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그게 뭔데? 이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면은 델타 x 쓰니까 참 귀찮네, 그치? 이거 세모 x로 쓰는 거가 귀찮아. 그래서 델타 x를 내가 h라고 바꿔 써볼까? 라는 거야. 델타 x를 h로 바꿔 써볼까? 얘를 h로 바꿔 쓰게 되면은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분모는 h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쓸 수 있어. 실제로 우리가 h라는 걸로 바꿔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매번 x 증분을 쓰기가 귀찮기 때문에 h가 곧 x 증분을 치환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잘못된 게 항상 아이들이든 뭐 학원 강사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부터 말하냐? 얘부터 말해. 정확하게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설명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저 왼쪽 끝에서부터의 설명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얘가 귀찮아서 바꿔가지고 제일 간략한 형태가 된 거야. 근데 그걸로 외우고서 얘만 기억하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모든 게 망가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적분으로 가게 되면은 교재를 읽는 거에서부터 포기하게 되는 거야. 적분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면이라고 돼 있네. 이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뭐 한다고요? 미분 가능하다라고요. 근데 얘는 지점이 있어요. x는 a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x는 a에서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이게 제일 최악의 이제 그게 지문이 이거예요. fx 미분 가능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낚시할 때 많이 써요. fx 미분 가능해요? 근데 이건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극한값 할 때 그렇죠? 얘가 우리 어디 지점도 말 안 했는데 그냥 fx 딱 그려놓고 자, 얘 극한 존재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우극한 좌극한을 비교해가지고 극한이 존재한다 아닌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분 가능해요? 대뜸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야 되거든. 얘가 그쵸? 그래서 미분은 무조건 지점이 있어요. 얘가 특정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아까 연속 배웠잖아요. 연속도 어땠어요? 연속도 어느 지점에서의 연속을 따졌죠? x는 1에서의 연속, x는 2에서의 연속을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을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 아래를 읽어보시면은 이 극한값을 y는 fx의 x는 a에서의 순간변화율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변화율과 미분계수는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 둘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누구는 있어야 돼. x는 a에서의 라는 말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x는 a에서의 순간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어떤 지점이 같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낚시용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식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완전히 똑같아요. 미분계수랑 도함수가 완전 같아요. 근데 이제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미분계수는 지점이 있고 도함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함수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내가 그래서 저 지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는 뭐 어떻게 나타내요? 얘를 f 프라임 a.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읽습니다. f 프라임 a라고 해가지고 읽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몇 번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한편 f'A에서 얘는 리미트 x 증분 0으로 갔을 때 뒤에 거가 뭐죠? 얘가 뭐예요? 이 리미트 뒤에는 이 친구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x 증분이 0으로 갔을 때의 평균 변화율에서 이제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하게 되면은 델타 x는 x 마이너스 a고 델타 x 0으로 갈 때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b 마이너스 a라고 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 마이너스 a 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b 대신에 x라고 치환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b 대신에 x를 치환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x 마이너스 a가 0으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x가 a로 간다라는 의미야.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얘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요?
여기 이 부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 이거 조금 쉽게 외울 때 얘가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0분의 0꼴. 음꼴. 얘가.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이 미분계수식을 썼는데 0분의 0이 안 됐어. 그럼 뭔가 잘못 쓴 거야. 이게. 그래서 x가 a로 갔대 a-a 0 돼야 돼. 그렇지? x가 a로 간대 fa-fa 0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쓴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식을 제대로 썼냐 안 썼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0분의 0꼴이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아래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정리해서 나왔어요. 이 박스 통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얘도 보면은 어디에서 나와 있어. 어디에서 미분계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어요? f 프라임 a. 그쵸? 그래서 얘는 뭐야? 평균 변화율에 x증분을 0으로 보내는 거야. 그쵸? 그래서 평균 변화율식 아래 두 번째 평균 변화율식을 썼죠. 그쵸? 그래서 델타 x 0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걔는 x가 a로 갔을 때 x-분의 fx-fa랑 똑같아. 두 개의 식을 다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 박스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지를 보시면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답지예요, 답지. 답지를 보면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누가 뭐예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바로 이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에 의해서 얘는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런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뒤에다가 하나만 추가로 더 적을게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머리 불나죠? 그렇죠? 자, 일단은 얘는 무슨 꼴? 0분의 0꼴이 나와야 돼.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좀 집중해서 봐줘요. 이게. 자, 얘가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미안해. 얘가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이 보라색 박스 보세요. 이 보라색 박스 두 개는요, 무조건 같다요. 얘는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0으로 간다 라고 써주세요. 0으로 간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아래다가 예시를 하나 써놓을게요. f 프라임 a는 리미트 2h 0으로 갈 때 이때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분의 3h 같아요. 얘는 참이다. 위랑 뭐가 달라졌죠? h가 3h로 변했죠. 그렇죠? 여기 있는 h가 2h로 해서 변했어요. 근데 얘는 f'A 맞아요. 얘가 f'A잖아요. 얘도 f'A예요. 둘이 같은 의미예요. 얘가. 이해했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예요? 여기랑 여기는 완전히 같아야 돼요. 부호 이런 것까지 싹 다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얘랑 얘까지 같을 필요는 없는데 뭘로 가줘야 돼? 0으로 간다라는 거가 나와야 돼. 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h가 0으로 가줘야지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그쵸? 얘가 0으로 가줘야지 얘가 fa-a에서 0분의 0꼴이 돼. 그래야지 얘는 f'A라는 의미랑 같아져.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 2 플러스 3 잠깐만 3h 3 이렇게 6h 마이너스 f2 분의 마이너스 3h 이렇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얘가 0으로 간다는 맞죠? 그렇죠?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 이 뒤에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모양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2 플러스 6h 마이너스 f2 분자는 똑같아. 근데 분모를 내가 여기를 6h라고 바꾸고 싶은 거야. 원래 마이너스 3h였는데 얘를 6h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지. 그치? 그럼 뒤에다가 곱하기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같아졌잖아. 그럼 앞에 이 친구는 뭘까? f 프라임 2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f 프라임 2가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가 같아야 되고 누가 0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의에 맞게끔 뭔가 바꿔준 거죠. 근데 얘를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바꿔요? 얘를 바꿔줄 수 있다 이거죠. 얘랑 똑같아지게끔 분모를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 3h에서 6h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뒤에 뭐 덧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2가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좀 영상 좀 몇 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fx는 x제곱에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f3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3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fx가 x제곱이었으니 3 플러스 델타 x 넣어가지고 제곱하고 3 넣어서 제곱하고 그쵸? 그래서 델타 x 0으로 이거 해서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델타 x 0으로 보내니까 얘 0인자 델타 x 제거 그래서 이렇게 는 6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f 프라임 x는 2x거든요. 그래서 f 프라임 3은 6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이게 정의를 외우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좀 멍청이 아니야? 그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미분 너무 쉬워 하다가 이제 뒤쪽으로 가가지고 정의 나오고 막 해가지고 뭐 서술하시오 나오면은 이제 망하는 거야. 얘가 저게 뭘 이용해 푼 거냐? 도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99%의 문제는 다 저렇게 풀거든요. 얘를 이용할 게 없는 거죠. 얘는 왜냐면 얘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이제 1등급 중에서도 만점을 가리겠다 약간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됐습니까? 넘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나오죠? 델타 x 대신에 h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 여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평균 변화율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잠깐만. 내가 위에다 좀 써줄게요. 미분 가능성을 판단한다라는 거는 얘는 y 극한 존재 판단이랑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극한 존재라는 건 뭐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얘랑 이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되는 거야. 극한, 좌극한 같다라는 거가 그게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아직은 미분 가능이 뭔지 모르겠죠? 미분 가능 이제 뒤에 좀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일단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게요. 얘는. 자, 그리고 그 아래는 너무 쓸데없는 말이네요. 그래서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아까 내가 2차 함수를 미분으로 풀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미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런 뜻이 돼요.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되게 좋은 예시가 나오네요. 아래 딱 2차 함수를 미분으로 푸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y는 2x제곱 위에 1,2가 있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얘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2라는 거를 지나는 기울기, 순간 변화율,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면은 돼 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f'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기울기를 따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풀 때는 우리 요딴 식으로 안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y는 2x 제곱, 그러면은 y 프라임은 아까 차수 앞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4x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해? x는 1을 대입해. x는 1 대입.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1. 그게 뭐야? 4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y는 4x 플러스 k가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4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1,2. 그렇죠? 그러면 k가 나오는 거지. 그럼 4 플러스 k가 2라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 y는 4x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구하는 사항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마이너스 1인 직선 여러 개가 있잖아. 쭉 하다 이렇게 딱 한 번 접했던 그 친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y 프라임 4x인데 근데 우리가 그게 x는 a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됐다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접했잖아. 이 접한 이 시점이 x는 x는 a에서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f 프라임 a가 뭐란 얘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f 프라임 a가 뭐예요? 방금 그 f 프라임 x가 4x였으니까 4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접점이야. 그러면은 얘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대입하면 나오죠. 8분의 1. 이렇게. 그럼 접점이 바로 나와. 얘가.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8분의 1이면은 얘 직선도 구하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였을 테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기울기, 접선 기울기 이용해가지고 A에서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차 함수 접선 문제 나오면은 막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나로 뭐 설정한 다음에 이차 함수에다 대입하고 D는 0 썼어야 됐잖아. 그치?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미분 때려버린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같아 하면 끝나. 이게 풀이 과정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그 명인중 서술형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이게 왜 틀렸습니까 선생님? 막 따지고 있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막 우리 그런 문제 있잖아.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의 fx dx 해가지고 딱 써놓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선생님?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자, 얘는 이제 이거는 외우는 과정은 아니고요. 설명해 주려고 있는 모시거든요. 자, 우리 여기 이 부분을 잠깐 봐주세요.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서 보면은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x가 뭐예요? x 값의 증가량, 그렇죠? 증가량 부분이 0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 가로줄, 저 가로줄이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가로줄 부분이 0으로 간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 증가하는 양이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P에서 Q로 하면은 얘가 델타 X였는데 Q가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야? P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게 증가하는 양이 적어진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Q가 점점 P로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다가와. 그쵸? 그러면은 이 초록색 직선들을 보세요. 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 Q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가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점점 눕기 시작하죠. 얘가. 그럼 눕다가 Q하고 P하고 완전히 달라붙어 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거의 P랑 같으니까 P에서의 뭐가 돼? 접선이 돼버리는 거야. 얘가. Q가 거의 P 쪽으로 완전히 다가와 버리니까 접선이랑 같아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랑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돼요? 얘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나은데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미분계수였죠? 그렇죠? 얘도 f'-a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x값인 거야. q에서의 x좌표가 x값이었던 거야. 그럼 q의 x좌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 a로 가고 있어. q의 x좌표가 a로 가까우고 있을 때 얘의 y값에서 얘의 y값, 그렇죠? 그러면 얘의 y값도 a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딱 그때 아주 조그만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이건 뭐 그냥 증명을 해준 거예요. 왜 접선이 되는지. 이렇게 됐을까요? 넘어갈까요? 자, 평균 분할과 미분계수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얘가 fx가 있고 2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4래요. 이걸 보는 거죠. 2에서 a까지. 자,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 하게 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였어요? b-a분의 fb-fa였죠. 그쵸? 응. 자, 그러면은 이제 b에다가 a 넣고 a에다 2 넣는 거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2분의 fa-fe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응. 근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4라는 얘기예요. 저게 4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나머지는 이제 fx 식을 우리가 아니까 a 넣고 2 넣고 식 주르륵 써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야. 2에서 a까지 평균 변화율 하게 되면은 b-a, 그죠? b, a, 그죠? 그래서 fa-fe 그게 뭐야? 4예요. 여기까지만 쓸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2번을 한번 봅시다. 얘도 식만 한번 써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평균 변화율 그게 뭐예요? 뭐라고 써야 돼? 3 마이너스 1 분의 분자 뭐야?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뭐랑 똑같다라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뭔데? 그게 뭔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그게 뭐야? 프라임 f 프라임 a f 프라임 a 같아요. 재밌듯이야.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아래 보면은 또 f 프라임 a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f 프라임 a 하면은 얘가 뭐야?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은 2x, 그렇지? 마이너스 1은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왜 사라지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x 0제곱이랑 같아요. 그렇죠? x 0제곱이 1이잖아요. 0이 내려와요. 곱하기 0. 0이에요. 그래서 사라져요. 얘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상수항은 사라져버려요. 0이 돼서 사라져요. 상수항은. 그래서 그냥 2x. 그럼 f 프라임 x가 2x라고? 그럼 f 프라임 a는 뭐야? f 프라임 a는 2a야. 2a랑 같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f 프라임 x는 뭘까요? x제곱은 어떻게 변할까? 2가 아래로 내려오고 제곱이었던 거가 1차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x로 변해. 그리고 여기는 ax 1제곱이잖아. 1이 내려와봤자 의미 있어? 없어. 근데 차수는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ax 0제곱이지. ax 0제곱은 뭐예요? a예요, a. 그래서 얘가 플러스 a. 그리고 상수는 어떻게 돼? 사라져. 얘는 왜? 얘는 4 곱하기 x 0제곱이었기 때문에 0 내려오면 0 되거든. 얘가. 그래서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a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에 미분계수.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죠? 어디가 같아야 돼? 여기 a 플러스 뒷부분이랑 여기랑 같아져야 돼.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야 돼. 그럼 4가 들어가면 뒤에 뭐가 써줘야 돼? 곱하기 4가 들어가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f 프라임 a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거랑 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4예요. 쉽죠? 됐습니까? 자, 그럼 큰일 났다. 아까는 뒤가 마이너스 fa였거든.
근데 마이너스 FA가 아니게 됐어.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A로 바꿔줘야 돼. 얘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냐? 얘는 리미트 H0에 FA 플러스 H. 여기까지 아까 아는 거였잖아. 근데 뒤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FA가 있어야 돼. 그럼 분의 H. 일단 이렇게 써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이 마이너스 보여? 이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가 일로 와. 여기가 마이너스. 같은 마이너스야. 얘가.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a-h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h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여기 아까 마이너스 fa 우리가 만들어줬잖아요. 억지로. 그치? 그러면은 억지로 우리가 만든 거니까 다시 없애야 되지. 그럼 여기다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fa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fa야. 왜? 그래야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다시 사라지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까지 딱 쓰게 되면 위에랑 아래는 같은 식이 된 거야. 괜찮아?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를 봐야 돼. 얘는 마이너스 h야. 얘는 h고. 그럼 그냥 끝내면 안 되네.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만들어줘야 되네. 이해됐어요? 앞에 거는 완성된 거지. 앞에 거는 똑같잖아. h. 그럼 앞에 거는 f'a가 된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에 뒤 거를 내가 마이너스를 또 붙여주면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f'a로 바뀌겠네. 그래서 얘는 2f'a야.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를 근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여기가 플러스 h, 마이너스 h 몇 h 차이예요? 2h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2h로 바뀌면 곱하기 2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풀이 과정 쓰는 거가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풀이 과정 쓰는 거가 우리 논술에 나와요. 이게 논술에. 그리고 이제 처음 그 학교 서술형에서도 요즘은 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서 저거 해가지고 는 이 f 프라임 이렇게 해서 암산하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자서 뭐 객관식 풀거나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 얘는 서술형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그 수식을 여러분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썼던 이거를 그대로 잘 따라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FA라고 쓴 억지로 맞추는 거잖아요. 저게 왜 맞추는 거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가. 그래서 대놓고 문제에다가 뭐라고 써있냐? 얘 극한값을 구하시는데 여기 앞에다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여 라고 써놔요. 선생님이.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여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게 무슨 뜻이야? 너 이거 풀이식 이거 똑바로 써야 돼. 아니면 감점이야. 지금 이 뜻이고. 얘가. 그럼 얘는 이제 정답은 뭐 1.2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풀이 과정에서 이제 4.5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풀이 과정까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항이에요. 얘는 중요한 문항. 그래서 얘는 이거 아래 푸실 때 좀 신경 한번 써보세요. 미분계수 정의 활용해서 숫자 맞춰가지고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2-2번 연습할 때 해보시면 되겠죠? 얘들. 오케이.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f 프라임 a는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fa x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누구랑 똑같아야 되느냐? 여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아야 돼요.
저기가 안에가 같아져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은 되게 쉬워요. 1번은 여기 x랑 여기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x제곱을 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를 어떻게 바꿔주냐? 얘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f1 분모는 x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리미트 x가 잠깐 이렇게 써준 게 일단 쉽겠다. x 플러스 1 그리고 중괄호까지 반드시 쓰셔야 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앞부분 얘가 f'1인 거예요. 얘가 f'. 그래서 뒤에도 x에다 1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f'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2번은 좀 달라요. 2번은 얘가 여기가 x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뭘로 변해야 돼요? 얘가 x 세제곱으로 변해야 돼요. 얘가.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세제곱 마이너스 f1 그리고 분모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곱하기 뭘 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쵸? 이것도 중괄호. 됐습니까? 그래야지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가 f'1 뒤에 거에다가 1 넣으면 3 나오니까 3f'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f'1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위에다가 잠깐 쓸게요. 이게 조금 길어서 보고 쓰셔도 괜찮아요. 얘가 x1 x f1 마이너스 fx 그리고 분모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얘는 여기 뒤에 있는 fx를 먼저 보셔야 돼요. fx.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아는 정의에 맞춰서 끼워주자면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f1 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뭘 쓴 거냐면은 마이너스 fx만 지금 써진 거예요. 마이너스 fx. 그럼 누가 새롭게 추가된 거냐? 마이너스 f1이라는 거는 원래 없었는데 내가 만든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f1에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얘는 플러스 f1인 거야.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f1이 생겨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 분의 얘가 x f1 마이너스 f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 둘 다 뭘 갖고 있죠? x 마이너스 1. 그러면 0인자 소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f'1에다가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겠어요? x가 없는데 그냥 f1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f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3번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뭘 이용한 거죠? 이것도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끼워서 맞춰준 거잖아요. 얘가.
좀 어렵죠? 자, 다음에 필수예제 4번. 얘는 이제 100% 출제 문제라고 해요. 100% 출제 문제. 그래서 얘는 힌트가 fx 플러스 y라는 거가 문제 속에 나오면은 얘는 뭐냐? 무조건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실 때도 뭐 과제학원 하실 때도 fx 플러스 y 하고 뒤에는 보지 마세요. 뒤에는 이거 너무 다양해서 외울 수조차 없어요. 이게 변형이 너무 많아요.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씩 우변은 보는 게 아닙니다. 좌변에 fx 플러스 y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미분계수 정의를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대놓고 문제에 뭐가 있냐면은 f 프라임 0은 4 미분계수 값 나와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무조건 있어요. 얘가. 그러면 제가 아주 강력한 힌트예요. f 프라임 0은 4 줬다라는 건 뭐야? f 프라임 0 미분계수 정의 써. 이거예요. 접근 방법은 아주 뚜렷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스타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f 프라임 0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럼 f 프라임 0 여러분들 미분계수 정의 다 외우셨죠?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뭐가 돼? f a가 아니라 이번엔 f 프라임 0이니까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얘가 문제야. f 0 플러스 h라며. 쟤를 뭐 하는 거야? 저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저 식에다 넣는 거야. x는 0, y는 h.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x는 0, y는 h야. 그럼 써보자. 그럼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얘는 f0 더하기 fh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 마이너스 f0 분의 h 이렇게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저기 fx 플러스 y를 fx 플러스 y 그쵸? 그래서 x 대신 0 넣고 y 대신 h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fx 더하기 fy 플러스 1 바꿔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f0 있고 여기 플러스 f0 있으니까 사라지잖아. 그치? 그러면 얘 다시 썼을 때 리미트 h0 fh 플러스 1 분의 h 이게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여기 집중해.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0분의 0 수렴. 그래서 4h구만. 그러면 우리 끝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아니야.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fx 구하면 안 돼. 못 구해. 그래서 끝내야 돼. 오케이? 자, 제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우리 원하는 게 뭐야? f'1이잖아. 그러면 f'1도 써줘. f'1은 얘는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분의 h 그쵸?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f1 플러스 h를 저기다 넣어줘. x에다 1 넣고 y에다가 h 넣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f1 더하기 fh 더하기 1 마이너스 f1 분의 h 계산해봐. 그럼 뭐 나와?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fh 플러스 1 분의 h 이거 방금 우리가 얻은 건데? 그래서 이거 뭐야? 4야 4 이렇게 해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을 내줘야 돼. 더 가면 안 돼. 그래서 쟤랑 얘랑 모양 똑같네. 그럼 똑같이 4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자, 내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한 학생이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냥 앞으로 여기 미분계수값 나오면 답은 그거네요. 4니까 4. 얘가 6이라 써졌으면 6이네요. 아니야. 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래. 내가 fx 플러스 y가 너무 쉽게 주어졌어. 얘가 저기가 막 되게 막 복잡하게 써질 때가 많거든. 그러면은 푸는 방법은 똑같아. 복잡하지만 그 룰에 맞춰서 뭔가를 써줘. 그럼 뭐는 소거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뭔가를 해줘. 그러면은 얘를 간단하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얘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얘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서 하여튼 얘를 이용하게 될 거야. 저 4라는 결과값을 이용해서 뭐 4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거든.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푸는 흐름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돼.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은 얘가 어렵거든. fx 플러스 y 보고서 뭐라는 거 알라?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문제구나. 그쵸? 주어져 있는 미분계수 값 이용해서 f' 0이 주어졌네? 그러면 f' 0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그렇지?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걸로 먼저 식 쭉 쓰고 힌트 딱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f'이 이래서 fx 구하면 안 돼. 이거 fx 못 구해. fx 구하는 문제 아니야. 이해했죠? 그래서 오케이. 기하학적 의미는 좀 이거는 다음에 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